네, 안녕하세요. 라페타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할 차는 지난 2월에 독일까지 가서 만났던 바로 그 차,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네, 지금 코나 일렉트릭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는 91%, 그리고 현재 스코어로 365km의 레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m일 때는 한 400km 정도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은 대단히 매끄럽고요. 한번 경계 야광을 한번 밟아 볼게요. 확실히 묵직하게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 탔었던 소나타보다도 그 진동을 받아내는 느낌은 훨씬 더 묵직하게 잘 걸러내고 있어요. 어우, 정말 진짜 버터 라이크 스무스, 진짜 바다처럼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좋다. 좋아요. 근데 이 과속 방지턱을 넘고서 이제 툭 하고 떨어질 때 느낌은 이제 덜컹 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바퀴가 돌아갈 때 느낌은 어떠냐면은 구름질감은 대단히 매끄럽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구름질감은 대단히 매끄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충격이 있는 구간을 갈 때는 이제 좀 큰 충격에서는 좀 덜컹거림이 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네, 일단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야외 주차장으로 왔어요. 이제 좀 차를 살펴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일단 코나는 전에 봤기 때문에 이 코나 일렉트릭과 코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나의 디자인은 코나 일렉트릭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과 코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은 일반 코나 모델에 코나 일렉트릭에, 즉 전기차적인 요소들이 많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컬럼 쉬프트 방식의 쉬프트 바이 와이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랜저에서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적용이 된 걸 봤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전기차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디자인 요소가 있죠. 그 픽셀. 그래서 이 픽셀이 이 코나 일렉트릭에서는 두 군데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로어 그릴 쪽을 이렇게 픽셀 모양의 디자인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그릴이 있었어요. 그 셔터 그릴이 있어가지고 아래쪽과 위쪽이 다 셔터 그릴로 보여서도 더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당연히 이 위쪽에는 없죠. 그리고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셔터 그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로어 그릴은 그냥 픽셀레이티드 그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도 셔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따 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위쪽에 있는 이거 시미스 호라이즌 램프, 여기도 픽셀로 돼 있어요. 요 제가 불을 켜면 잘 보이겠지만 귀찮아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 시미스 호라이즌 램프도 픽셀레이티드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에 갔을 때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말이 나오겠지요. 이 충전구가 왜 또 앞에 있느냐, 충전구 좀 전기차처럼 뒤펜더에 놔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다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앞쪽에 있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텐션 케이블들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링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 그릴이
눈이 많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춥잖아요. 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지 않도록 여기에다 히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열심히 눈을 뚫고 집에 왔는데 충전해야지 했는데 이 충전구가 안 열리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도록 배려는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충전 레벨을 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 최소한의 어떤 안내 정보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전동식은 아닌 거, 그리고 좀 뻑뻑하다. 그리고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디자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트 헤드라이트 구조, 이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코나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코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당연히 보시면 클래딩이 바디 컬러다. 이 부분은 이제 N9 모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요거는 좀 이따 띄게요. 요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 아래쪽에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이 이 코나가 엔진 그 파워트레인의 형상과 이 사이드실 쪽 부분이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엔진 쪽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N9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쭉 아래로 내려와서 공기 저항을 낮춰주는 사이드 스커트 모양이고요. 그리고 일렉트릭의 모양은 바디 칼라로 해서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약돌 모양의 바디 쉐입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클래딩도 역시 이 바디 컬러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픽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시밀리스 호라이즌 테일 램프, 이쪽 부분도 다 픽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픽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범퍼 쪽에도 이제 픽셀레이티드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이 파워 트렁크에 스마트 트렁크 들어가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트렁크를 2층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코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이어 모빌리티 킷, 그리고 요게 뭔지 아시죠? 이게 V12입니다. 그러니까 V12 커넥터가 있다라는 소리는 이 차는 800V가 적용되지 않는 차지만 V12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게 일반 코나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트렁크 선반을 빼가지고 요 뒤쪽에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 보통은 이 뒷선반 커버를 어디다 보관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으면 여기다 짐을 이렇게 가득 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커버 때문에 공간을 또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 차량이라 가지고 서브우퍼가 있네요. 자, 뒷좌석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이 일반 내연기관 코나에 비해서는 살짝 바닥이 높아요. 당연히 배터리팩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도 다른 부분은 차이가 전혀 없는데 이 푸트룸, 이 발 공간에서 레그룸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뒤의 차이라기보다는 바닥 때문에 다리가 조금 좁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네, 바닥이 살짝 높지만 다리는 오히려 무릎을 놓는 데는 공간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밑으로 발 집어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실제로 느껴지는 차이보다 이 수치상의 차이로만 더 드러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앉았을 때는 실제로 발이 좀 좁다든지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헤드룸 이런 부분은 아주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딱 문을 닫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 예, 제가 좀 정자세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깨 공간 보세요. 어깨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뒷좌석에 3명이 타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소형 SUV 치고는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한 단 낮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바닥이 완전히 판판하진 않지만 거의 판판해요. 그래서 공간 이동하는 데는 편리하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탈 때에 비해서는 이 아래쪽이 조금만 더 파여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보는 실내 공간, 앞좌석 모양입니다. 일반 코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코나 자체가 전기차 디자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그린 스트라이프, 컬러 스트라이프 같은 것들의 터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앞좌석 의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 스티치 그린,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 그린, 이런 식으로 그린 포인트들이 적용되었다는 것들이 차이점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는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좀 차별화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렉트릭도 코나고 결국은 파워트레인의 하나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자연스러워지는 그 경향, 그리고 특히 코나는 디자인 자체가 일렉트릭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오히려 이제 주류가 되어가는 느낌,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뭐 보이는 거 없죠? 네, 요즘 전기차 보이는 거 별로 없죠. 근데 이 차는 앞에 모터가 있는데도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프렁크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사용하는 프렁크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프렁크가 27리터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 27리터 사이즈인데 프렁크가 앞에 있는 게, 프렁크니까 앞에 있죠 당연히. 근데 프렁크가 앞에 있는 게 이 차에서는 좀 더 실용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앞에 충전구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로 충전해야 될 때는 케이블을 여기다 보관하면 되니까 뒤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면은 이제 이건 이 배터리, 이 시스템 배터리, 12V 짜리 배터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해요. 보통 요 정도 전기차들은 12V 배터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해 가지고서 12V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아예 그냥 납축전지를 그냥 박아놨네요. 이건 시스템을 되게 심플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초기에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때의 느낌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진동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움직임이 커요. 특히 이제 뒤쪽에 2차 반동이 조금 있어요. 네, 확실히 뒤가 무거운 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래판을 통과할 때의 느낌은 고급스럽지만은 진짜 고급차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조금 리모트한 느낌, 그게 뭐냐면 직결감은 살짝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싱이 무른 모양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움직임은 대단히 부드럽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으로 주행을 하는데 되게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되게 여유로운 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이 빨래판, 도로 이음매 요런 거를 통과할 때 느낌은 약간 진동이 남습니다. 여진이 남는다고 할까요?
네, 이제 속도가 60에서 80km 정도로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씩 속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조금 울림입니다. 차의 움직임이 좀 더 플랫한 쪽보다는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뒤쪽에서 있고요. 도로 이음매나 교량 이음매 같은 걸 통과할 때 그 텅텅 하는 것이 좀 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더 차단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양양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네, 요 수도권에 접근하는 요 구간, 여기가 교통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노면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뒷바퀴 쪽에서 이 타이어 노면 소음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원래 이 엔진 소음이 없고 배기 소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도로 소음을 더 잘 막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터널로 접근을 하는데요.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의 소음은 어떨까요? 네, 유리창을 통해서, 선루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터널 반사 소음, 이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 코나를 시승을 했을 때 이 도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투과음이 좀 거슬린다. 그게 좀 더, 그래서 내가 마치 이렇게 살짝 밖에 앉아 있는 느낌이 있다 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코나 일렉트릭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차가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 터널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도 보면 터널 밖으로 딱 나오니까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데시벨 차이도 있지만 그걸과 동시에 그 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들어오는 느낌 있죠. 덜 걸러진 느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시속 100km 정도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양양고속도로에는 다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량 이음매를 통과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보면 뒤쪽에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있어요. 바운싱이 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임이 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나고 뒤쪽이 계속 요렇게 엉덩이가 흔들흔들.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흔들흔들. 뭔가 되게 무른 부분이 있어요. 링크가 어디가 물러요. 예, 지금 뒤쪽에 이렇게 딱 이음매 통과한 다음에 한 3차까지 바운드 갑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게 딱딱해서 몸을 치받는 느낌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닌데 뒤쪽이 계속 흔들흔들. 이거 되게 피곤합니다. 제가 그 코나에 대해서 자동차 백과사전 영상을 찍었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왜냐면 이 차가 정말 정성 들인 구석이 많고, 그리고 코나라는 차가 현대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파워트레인을 망라하는 유일한 모델이에요. 그냥 엔진차부터 순수 전기차까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브랜드다. 게다가 이 코나를 갖다가 글로벌 모델로 이번 SX2부터 만들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산도 투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장도 넓혔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지금 오늘부터 미래까지 다 커버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야심이 있고 되게 공들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코나에 대해서 정성을 들였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보면은 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갈 땐 좋았는데 시승을 하면서 뭔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코나는 일렉트릭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타면서 솔직한 소감,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나 일렉트릭의 후륜 서스펜션은 코나 하이브리드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구조 부분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쇼크 옵서버나 이런 스프링이나 이런 서스펜션의 레이트도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는 느낌으로 볼 때는 이거 심지어 레이트까지도 공유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차가 물러서 그래요, 뒤쪽이.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고 계속 흔들거리니까 뒤가. 예,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빨리 달리면서 칼국수 길이죠. 예, 칼국수 길을 만나니까 조금 특이한 현상이 생기네요. 지금 보통 그러면 노면을 타면은 앞바퀴 쪽에 노면을 타거든요, 보통 차들은. 앞바퀴 흔들리는데 이 차는 뒤가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차가 뒤가 무거운 차들은 당연히 뒤쪽이 더 차의 움직임을 좌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코나 SX2 일렉트릭 버전은 원래 앞바퀴 굴림이었던 차가 뒷바퀴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차의 움직임에 조금 더 많이 인상을 남겨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앞바퀴 굴림 플랫폼에 무게가 좀 뒤로 넘어간 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빠른 속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이 꺼진 곳을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뒤에 스프링 스토퍼가 얹혀요. 이게 완전 버텀 아웃이라고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스토퍼가 있으니까 하여튼 서스펜션이 스트로크를 좀 더 많이 쉽게 다 써버려요. 이러면 안정감을 주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뭐 그렇게 쾌적하진 않아요. 뭐 주행하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시끄러워서 힘드네요. 이 뒤통수가 나빠요. 뒤통수가 울려. 그래서 저는 이 루트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계속 이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최대한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속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도중에서 국도로 빠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따라오면서 뭐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 일반 국도에서 와인딩에서는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너 하나를 딱 도는데 차가 롤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니, 생각만큼 큽니다. 차의 움직임이 그렇게 또렷하진 않고요. 미치겠네. 자,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게요. 이 차가 스포츠 모드로 달린다 그래가지고 뭐 서스펜션이나 샤시 쪽이 단단해지는 건 없죠. 이제 스티어링만 조금 더 타이트해지겠죠. 무게가 늘어나고 그거 이외에는 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파워트레인의 느낌만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부분이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롤을 딱 타는 걸 보면은 차가 그렇게 단단하고 다이나믹하고 운전하기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지금 주행을 할 때 느낌은 딱 저거예요. 보면은 뒤가 무거운 차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앞바퀴가 딱 아주 깔끔하게 휙 하고 차 전체를 잡고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앞바퀴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고 뒤가 이게 땅을 놓진 않지만 이제 꾹 하면서 바깥으로 살짝 이렇게 타이어를 짓이기는, 그래서 코너링을 돌 때 뒷바퀴의 스티어링 이펙트가 꽤 많이 작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나 일렉트릭의 조정 감각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작은 차의 경쾌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큰 차의 둔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무거운 차의 느낌이에요. 경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묵직하고 끈끈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노면에 이 맨홀 뚜껑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 와인딩에 보면은 이제 이 도로의 경사면이 바뀌는 데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뒷바퀴가 그 부분을 통과할 때마다 차 전체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 뒷바퀴 쪽에서 주는 느낌이 차의 움직임을 깔끔한 맛으로 느껴지진 않게 합니다. 네, 지금 하이스피드 롱코너를 돌아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앞바퀴 쪽의 느낌이 깔끔치가 않아요. 차가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차가 이렇게 계속 너울 거립니다. 끈끈하긴 한데 뭔가 연결점이 부족해요. 제 생각에는 그 부시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진동을 차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너무 무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그럴까, 밸런스가 조금 더 파인 튠이 좀 더 잘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은 미시령 옛길입니다. 아휴, 차가 이렇게 바운싱을 하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 바퀴가 접지력을 잃어요. 이런 곳을 재밌게 달릴 차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게 앞바퀴가 무게가 실리니까 접지력이 조금 살아요.
이러니까 좀 달릴 수 있어요. 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브레이크가 문제입니다. 네, 미시령 역길을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냥 넘어왔어요. 뭐 즐겁지도 않았고요. 오르막길을 탈 때는 앞바퀴에 접지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선회가 뭉툭해가지고 답답했었고,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가 접지력을 사는가 싶었는데 바로 브레이크 페이드가 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차를 그런 용도로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전체적으로 무겁고 축축 처지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많이 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전 그 부분이 되게 속상하네요. 왜냐면 이 코나라는 모델이 SX2로 진화하면서 원래 코나의 다이나믹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다 패밀리카로서의 거주성과 정숙함, 이런 MVH까지 주겠다,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냥 무른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승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차가 커졌는데 커진 것보다 더 커진 느낌이 나요. 네, 파워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순간적으로 쭉 하고 나오는 느낌은 강력한데 이게 고속을 계속 밟고서 갈 때 있죠. 그럴 때는 이 방전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참고로 오늘 고속도로와 와인딩을 포함했음에도 코나 일렉트릭은 킬로와트당 6.0km의 좋은 전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코나 일렉트릭이 코나하고 다른 부분이 이 주행보조 장치 쪽에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차는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2단계를 제공을 합니다. 코나 SX2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나 엔진이나 이 모델들은 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1단계예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2단계가 되면은 앞에 전측방 레이더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방 레이더 하나에다가 전측방 레이더 2개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충돌 방지 보조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딱 가다가 옆 차선에서 넘어오는 차가 있을 때 피해가기, 뭐 반대편 차가 중앙선 넘어올 때 피해가기, 아니면 사거리 통과할 때 옆에서 오는 차 피해서 멈추기, 그리고 스티어링으로 피해주기, 이런 거 같은 거가 다 됩니다. 이게 원래 그 고급 차들, 이제 그 HDA2가 되는 차들은 그게 돼요. 이 전측방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나의 이 일렉트릭 버전만, 코나 전체 중에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딱 하면 전기차는 현대차에서 볼 때는 럭셔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올 때 12.3 딱 달고 그랜저하고 동급의 인포테인먼트를 달고 나왔죠. 그래서 난 럭셔리야. 걔도 이제 HDA2를 썼고, 그러니까 얘도 HDA2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 SX2의 일렉트릭 버전까지는 자기들이 볼 때는 고급차로 본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코나 일렉트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 이 SX2 버전은 사실은 이 배터리 시스템 파워 일렉트로닉스만 400V 시스템이라는 거가 EGMP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400V이고 앞바퀴 굴림이다라는 거, 그리고 공용 3세대 플랫폼을 쓴다라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차는 럭셔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속상한 거죠. 럭셔리라며. 근데 이 소음이 왜 이래? 네, 이곳은 뒤쪽에 롯데리조트가 있는 외홍치항입니다. 목적지까지 잘 왔고요.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차는 무르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접지력입니다. 하지만 접지력을 믿고 그냥 차를 운전하기에는 차의 움직임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과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도 시내에서 아주 저속인 기간, 그러니까 시속 한 30-40km, 시속 한 40km 이하 정도 될까요? 이 정도에서는 좋습니다. 아주 매끄럽고요. 하지만 속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뒷바퀴 쪽에서부터 소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할 때, 그리고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이럴 때는 전에 코나 모델을 탔었을 때도 느껴졌었던 아쉬움이었죠. 바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투과 소음, 이 부분이 사실 아쉽게 느껴집니다. 파워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에 딱 밟았을 때 나오는 와우 하는 그 파워의 느낌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을 때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순간 방전량에 비해서 지속 방전량은 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가 이미 저렴한 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멈추고 이 차를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돈을 써서 아이오닉 5로 가는 게 맞을까? 안타깝지만 저는 여기에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로 가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실용적이면서도 적당히 쓸만한 전기차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스페이스가 있는 니로 일렉트릭, 니로 EV로 가시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단점은 코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역동성이 어디 갔는지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워는 이때 그 파워를 잘 도닥거리고 조율할 수 있는 핸들링이 없다. 명료함이 없는 접지력은 쓰기에 겁나는 물건일 뿐이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찝찝합니다. 정성을 들인 코나인데, 그것도 일렉트릭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건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다음 편에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